남한테 베푸는 게 뭐냐면 댓글 열심히 쓰는 거예요. 뭐 하려면 다 허락받아야 돼요. 뭐 집 살려고 하면 허락받아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한 3년, 4년, 5년 어떤 흐름을 좀 보일까요? 저는 일단은 2022년까지, 2년까지로 보고 있고요. 2022년까지 상승 가능성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2023년부터는 아리까리예요. 그리고 사실 그 2023년을 전망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침 또 2022년이 이제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변화가 오지 않겠냐. 그 여태까지 상승한 그 2022년까지 상승하면 7년 가는 거거든요. 7년 가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모델이랑 되게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주기설도 있잖아요. 10년 주기설도 있고 15년 주기설도 있고 뭐 이런 상승 기간 뭐 이런 거랑도 거의 대부분 다 잘 맞거든요. 제가 그냥 느끼는 것도 한 그렇게 되면 7년 상승하는 건데 그럼 거의 최장 기간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거의 2022년까지가 아니겠냐. 이렇게 게다가 마침 또 대선까지 겹쳐 있어서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권이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색깔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동산 정책은 좀 변화를 줘야지 표를 얻지 않을까. 저는 이런 좀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하여간 그 정도에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변화가 오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건 조금 길게 2023년까지 안에는 한 번에 세계에 한번 위기 상황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면 근데 이제 그거를 대비하고 뭐 하락 배팅 하라고 할 수는 절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하락이 오고 충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얼마 만에 극복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지는 말는데 다만 한번 충격이 와서 굉장히 좀 혼란의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2023년 안에 한 번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이 월세화가 점점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도? 좀 어떻게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그거는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한데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로 하여간 전세라는 제도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일대는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가 소유하는 사람. 아직도 50%라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전세라는 금액은 어쨌든 내가 날아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는 늘 그래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거가 월세로 변하게 되면 그 돈이 날아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인식의 전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세 대출을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월세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전세 대출 받고 있으니까 이미 나라에다가 다 월세 내가면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이제 정부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월세화가 잘 안 되니까 월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잔뜩 해줘서 그래서 이제 월세화를 시켜버리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하여간 세입자와 주인의 이제 상호 이해관계가 결합돼 있어서 지금 같이 아직은 우리나라의 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집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수도권일 때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보유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월세로 바꿔서 이걸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자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월세로 전환하려면 본인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돈이 있어도 뭘 쓸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주식할 수도 없고 이러느니 갭 투자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전세를 빼주고 이제 월세로 전환해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말리잖아요. 지금 그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세입자 허락받지 않으면 못하게 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아 진짜 제가 아파트 갖고 있는데 내 게 아니야. 다 허락받아야 돼. 다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북한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사 가려면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나라에다 허락받아.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막 웃었잖아요. 막 거기는 이렇게 지정해 주잖아요. 야 진짜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이랬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비슷한 상황. 뭐 하려면 다 허락받아야 돼요. 뭐 집 살려고 하면 허락받아야 되고, 뭐 자금 다 허락받아야 되고, 뭐 이제 월세 바꾸려고 그러면 세입자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임대사업자 그만두려고 그래도 세입자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다 허락받아야 돼. 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오래 가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나오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분이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남네요. 이거는 우리 손으로 뽑은 거라 우리 탓이라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한 두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 공부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례를 습득하는 게 부동산 실전이잖아요. 무슨 이론 싸가지고 뭐 부동산 박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실전인데 그 실전에 대한 사례를 좀 많이 쌓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억짜리가 5억 됐다. 이거 5억 됐구나. 막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3억은 왜 그러고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려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나 뭐 하여간 그런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요건 조금 다른 의미의 당부인데 뭐냐면은 그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류를 겪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거나 뭐 하여간 뭐 이제 뭐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담을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많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걸 일반화시킨다는 거죠. 일반화시켜서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거짓된 희망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희망만 품고 그냥 희망이 물거품처럼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건 돈을 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이 따라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조금 좀 검토하는 작업들을 좀 할 필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사기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현혹하는 스타일이 많은데 기만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막 열심히 하라고 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말은 좋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남한테 베풀어라 뭐 이런 얼마나 말이 좋아요. 근데 남한테 베푸는 게 뭐냐면 댓글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게 남한테 그래서 자기 카페만 막 좋아지게 막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걸 막 베푸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를 갖다 또 막 열심히 따라해요. 그게 베푸는 일인 줄 알고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고 뭐 아니면 이런 이유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막 유치권 해결해서 막 어마어마한 부동산에 막 경매 막 유치권 막 엄청난 막 조폭이랑 뭐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뭐 또 막 무슨 뭐 자기는 뭐 무일푼에다가 뭐 하여간 뭐 애도 뭐 막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뭐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거를 저 사람들도 저렇게 돈을 버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그걸 일반화해 가지고 따라했다가는 큰 피해를 낳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걸 조금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부동산은 솔직히 그런 걸 따라해도 큰 피해는 안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주식 같은 건 정말 심각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사람 따라했다가 굉장히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이 투자라는 건 다 돈 놓고 하는 거지 무슨 뭐 공부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일반인들이 확률 높은 수준이라는 거 이런 게 뭔가라는 걸 좀 잘 보고서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참 공부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것도 좀 있어야 저도 좀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저 너무 쉬우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대표님 강의 듣고 빨간 책 보고 할 때 뭔가 다 한 것 같았거든요. 뭐 이 정도면 나도 뭐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전세를 벌지. 별거 아닌데? 이게 어깨 뽕 들어가 있다가 이게 하면 할수록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렇죠. 좀 가치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안 되는 데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죠. 점점
배울수록 겸손해지더라고요. 이 바닥이. 그렇죠. 또. 맞아요. 또 막 규제가 막 나오고 변하잖아요. 계속 자꾸. 옛날에는 맞다고 했던 게 또 지금은 안 맞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변화에 따라서 막 변해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웠죠. 부동산도 생물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재밌네요. 그래요? 제가 스승과 제자로 만난 게 한 5년 전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터뷰와 인터뷰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한번 또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